제일 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공식 명칭보다 단풍국이라는 별칭으로 더 친숙한 나라 바로 캐나다죠. 캐나다 하면 단풍나무와 메이플 시럽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 외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나라입니다. 세계 2위의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고 사계절 뚜렷하고요. 특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다양한 겨울 스포츠가 발달하기도 했죠. 게다가 독일의 맥주 축제로 알려진 옥토버 페스트를 캐나다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초대석,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신 에밀리 씨와 함께 이 단풍국의 숨겨진 매력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회원국들은 북한이 올해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여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군 고위 관계자는 수백 명의 북한군 사상자엔 하급 병사부터 상층부에 매우 가까운 인물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앞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기습 점령당한 지역으로 파병된 북한군 병력은 이곳에 집중 배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 특사가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 지명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인 1월 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의 유럽 국가를 방문하고 러시아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 켈로그 특사 지명자의 이번 방문은 실질 협상이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사실관계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안보 분야 책사인 켈로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제공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치도의 영향으로 모잠비크에서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치도는 15일 모잠비크 북부 카부-델가두주에 상륙했는데요. 최고 시속 260km의 돌풍과 함께 24시간 동안 약 250mm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319명이 부상을 입고 약 2만 3천여 채의 주택이 붕괴됐는데요. 이재민도 17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 즉 민주콩고에서 31명을 사망하게 한 괴질이 중증 말라리아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10월 말부터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미확인 질병 보고가 잇따랐는데요. 보건부는 이 병은 호흡기 질환 형태의 중증 말라리아로 영양실조로 환자가 약화된 사례라면서 치사율은 6.2%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발병과 사망 사례 대부분은 5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병세가 위중해진 모든 사례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네, 이렇게 될까 봐 좀 우려가 되는 게 한미 관계인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에 당선된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이죠.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주변의 정상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겠다라는 걸 예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정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천문학적으로 희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푸틴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는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사이가 좋다라는 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다라면서 김 위원장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친분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렇죠. 네, 참석 여부는 아직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전까지 좋은 관계였고 코로나19가 그 관계를 끝낸 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시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취임 전이라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방미한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통해서 이시바 총리에게 뭐 몇 가지 물건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하자마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10 내지 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의 탄핵 정국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지금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 또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좌가 지금 모두가 말하라거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놨고요.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두 분이 모두 다자회담에 참석한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취임 후에 권한 대행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가겠느냐 이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집권 2기 행정부 초기부터 지금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패싱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렇게 나오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선에 도전했을 때가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잖아요. 맞아, 네. 이번에 다시 도전하면서 again을 또 외쳤는데 그렇죠. 세 번째로 외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연임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2028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헌법은 2번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배너는 트럼프 당선인은 연임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다. 한 번 쉬고 다시 나오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1951년에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2조의 조항을 보면 누구도 대통령에 2번 이상 more than twice 이렇게 선출될 수는 없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헌법 조항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4선 대통령으로 1933년부터 45년까지 집권한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2번 이상이 들어갔는데
했는데 그 루스벨트 네. 전 대통령은 사선을 쭉 내렸으니까 이건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이제 집권 2기를 맞으면 그게 끝나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데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연속 2번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헌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의 의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두 번이 네. 방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수정 헌법 또 22조니까 미국 폭스뉴스의 유명한 앵커였던 리베라라는 사람도 네. 측근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대통령 임기를 4년 2회로 제한하는 수정 헌법 22조를 철회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거나 전체 3분의 2 주의회가 개헌을 요구하면 통과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50개 주 정부 중 38개만 소집에 동의를 시키면 되는데 2024년 대선에서 30곳에서 이미 이겼다라는 거죠. 8개만 접수를 하면 된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슬슬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어떠냐? 2028년에 출마할 것이냐? 이번에 대선 출마할 때 많이들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아니다. 2번째 임기 후에는 퇴임하겠다. 수정헌법 22조를 뒤집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인 인터뷰에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적으로는 살짝 다른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지난달에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우리가 3선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살짝 한 발을 뺐고요. 5월에도 그런 말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해달라고 들리는.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네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라면서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살짝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또 좀 근데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장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안 될 얘기도 아닌 그렇습니다. 것이 네. 어떻게 되나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가장 대범한 작전. 네, 러시아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사망을 했는데요. 200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암살된 군 장교 중에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네. 모스크바 남동부 라잔스키 대로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폭사를 했는데요. 이곳이 크렘린궁에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한 모스크바 중심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가 수도에서 저질러진 전례 없는 범죄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폭발로 이 아파트의 1층에서 4층까지 유리가 다 깨졌고요. 그 자동차 여러 대가 파손되면서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령관과 동행하던 보좌관 한 명도 같이 사망을 했고요. 킥보드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그래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내렸어요. 여기에 강력한 폭약인 TNT 100에서 300g이 담긴 폭탄이 있었는데 이게 터졌다고 합니다. 이게 원격으로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했을 것이냐? 배후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AP 같은 통신들이 익명의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키릴로프 제거는 보안국의 특수작전이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네. CNN도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 군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전범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표적이다라는 보안국 관계자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보안국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키릴로프가 전장에서 화학무기를 최소 4,800건 사용하도록 명령을 했다라고 규탄을 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배후설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한 게 맞다면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서 자행한 가장 대범한 암살 작전으로 기록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미사일 개발 연구원이 의문사를 했다거나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에서 해군의 고위 장교가 폭사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도 한복판에서 고위급이 그러니까요. 암살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이번 사건은 최근 3년 새 발생한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다라면서 러시아군의 공세로 동부 격전지 영토를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요인 암살 같은 비전투 작전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 붐비는 인리타. 네, 김포 하네다 공항은 김네다로 불리고요. 예. 인천 국제공항과 도쿄 나리타 간 노선은 인리타 노선으로 불리는데요. 네. 이 인리타 노선이 올해 세계 항공로에서 세 번째로 붐볐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영국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OAG가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세계 정기 왕복 항공로에서 좌석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노선을 공개한 건데요. 네. 1위는 680만 녀석을 수송한 홍콩과 대만 타이페이 간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와 이집트 카이로 간 노선이 547만 녀석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이 인리타 노선의 총 좌석수는 540만 녀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작년보다도 30%가 늘어났고요. 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들 가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진짜 여행은. 많이들 가셨구나. 네, 이게 네, 네. 수치로 나온 그러네요. 건데요. 예. 지금 인리타뿐만이 아니라 인천 그리고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간 노선도 네. 498만 녀석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기준으로 나리타와 간사이를 왕래한 항공편의 총 좌석수가 1,000만 석을 넘거든요. 이게 도시가 아닌 국가 단위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왕래가 세계에서 올해 가장 활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공편이 올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 그래서 주요 허브인 홍콩, 서울, 싱가포르 등의 항공편이 집중됐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좌석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노선 중에 7개가 아시아 항공로였습니다. 지금 반면에 그럼 북미와 유럽 항공로는 어땠느냐? 네네.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과 영국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간 노선이 401만 녀석으로 10위에 올랐는데요. 네. 서구권에서 10위권에 진입한 유일한 노선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이 많이들 일본 여행을 가셨습니다. 가셨다. 이걸 네.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unhappily ever after인데 보통 동화가 happily ever ever after,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살았습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네. 마지막 장이. 그런데 디즈니 unhappily. 공주들의 운명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책을 덮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심각한 건강 위협에 놓여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요. 네덜란드의 트벤터 대학 연구팀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내놓은 연구 결과예요. 네, 디즈니 공주들이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단 신데렐라 폐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오. 그 집안일을 많이 했잖아요. 아, 혼자 먼지를. 네, 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직업성 폐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고 요정이 변신을 할 때 마법의 반짝이 가루를 뿌려주는데 네. 이게 알고 보면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폐 조직에 침투해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나오는 오로라 공주 과수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비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요.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네, 너무 오래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욕창,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설공주는 계모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불안,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 궁전에서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치매, 우울증, 불안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고 반려동물이 호랑이입니다. 네. 이 라자 때문에 동물원성 감염 위험도 있고 호랑이의 공격 본능 때문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네. 또 포카혼타스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 정착민 간의 평화를 위해서 다이빙을 좀 하는데 네. 이 절벽 높이가 252m나 된다. 이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선율보다는 골절의 교향곡을 남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네. 라푼젤 긴 머리를 밧줄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견인성 탈모
두통이 올 수 있다. 그렇겠죠. 와. 그리고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도 야수랑 밀접하게 접촉을 하잖아요. 네, 인수 공통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알고 보면 왕자님인데. 그러니까요. 뮬라는 명예를 지키라는 가족의 과도한 압력을 받아서 정신건강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디즈니의 공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네. 디즈니가 마음 챙김과 심리치료, 동물과의 공존 교육, 전염성 물질과 독성 입자에 대한 개인 보호 조치 같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네.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화 뭐 다시 보기 이런 것도 하는데 네. 이런 것도 뭐 생각 그러니까요. 못했었던 네,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네네네. 한편으로는. 네, 맞는 얘기긴 하죠. 네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눈에서 떼어내기가 힘들다. 최근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소도시 밴드시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 공공장소에 세워진 동상에 가짜 눈화를 붙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철로 만들어진 사슴에 눈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 동그란 공 모양에도 눈을 붙여주고 왜 우리 버스에도 붙이고 뭐 이런 거 트럭 예, 뒤에도 예. 붙이고 네. 그런 것처럼 눈을 붙여주는 건데요. 결국 시 당국이 공식 SNS를 통해서 커다란 플라스틱 가짜 눈화를 동상마다 붙이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눈알이 웃음을 유발할지 몰라도 예술 작품을 훼손하게 된다. 제거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짜 눈알에 접착제를 바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걸, 그렇죠. 동상에 붙이면 이게 동상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동상에는 코팅칠을 해놓는데 이걸 벗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상들 사실 알고 보면 다 고가의 예술품인데 이 가짜 눈알을 뜯어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또 동원이 돼야 된대요. 고가의 작품이니까. 그렇죠. 피해를 복구하는데 이미 한 1,500달러, 215만 원 이상이 지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10개도 안 되는 걸 수리하는 데만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이 당국이 화환, 산타 모자를 씌워놓는 행위도 묵과하진 않겠지만 이 가짜 눈알 같이 동상의 가치를 직접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부디 멈춰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내놨는데 이게 현지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해한 장난을 하는데 이걸 막는 대신에 노숙자 문제부터 해결해라. 와,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중요한 일 하나보다 이 공지가 더 많은 가짜 눈알 열풍을 불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들을 많이 올린 거예요. 네, 불만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시 당국이 강경하게 대처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방대한 공공예술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고 접착제를 바르면 예술품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리려 했습니다라고 해명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면서 이게 전국적인 방송 네트워크에도 이렇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네네네. 있다고 이게 지금 뭐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시민들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당국은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긴 강경하게,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나오니까 다른 문제나 해결해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의 Baby It's Cold Outside 들려드립니다. I really can't stay. But baby, it's cold outside. I've got to go away. But baby, it's cold outside. This evening has been Hoping that you so drop in. very nice. I'll hold your hands, they're just like My ice. mother will start to worry. Beautiful, what's your And hurry? father will be pacing the floor. Listen to the fireplace So roar. really I'd better scurry. Beautiful, please don't Well, hurry. maybe just a half a drink more. Put some records on while I The pour. neighbors might think. But baby, it's bad out there. Say, what's in this drink? No cabs to be had out there. I wish I knew how. Your eyes are like starlight to break now. the spell. I'll take your hat, your hair looks I swell. ought to say no, no, Mind no, if sir. I'm moving closer? At least I'm gonna say that I tried. What's the sense of hurting my pride? I really can't stay. Oh, baby, don't hold out, baby. But it's cold outside. I simply must go. But baby, it's cold outside. The answer is no. But baby, it's cold outside. The welcome has been How lucky that you so dropped in. nice and warm. Look out that window.
at that star. My sister will be Gosh, your lips look suspicious. delicious. My brother will be there at the door. Waves upon a tropical shore. My maiden aunt's mind is vicious. Gosh, your lips are delicious. Well, maybe just a cigarette more. Never such a blizzard before. I've got to get home. But baby, you'd freeze out there. Say, lend me a comb. It's up to your knees out there. You've really been great. I thrill when you touch my but don't hand. you see? How can you do this thing to There's me? bound to be talk tomorrow. Think of my lifelong At least sorrow. there will be plenty implied. If you caught pneumonia and I really can't stay. get over that old doubt. But Baby, it's cold outside. Where could you be go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건 변론의 생중계는 불허하지만 일반인 방청과 취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투기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잔장과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며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의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곳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이기흥 회장 등을 부정채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한 이웃과만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신 에밀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제가 3남매 워킹맘 이에요. 3남매를 키우시는 워킹맘. 네. 네. 와. 지금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제가 처음에 2012년에 처음 왔어요. 네. 오, 그러면 지금 12년째 네, 한국에 12년 계시고. 지났어요. 네.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시네요. 네. 캐나다에 대한 기억이 조금 희미해지실 수도 있는. 네. 제가 캐나다 마지막 가본 적이 7년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오래 못 봤어요, 제 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새 아이를 네. 혼자 키우고 계시니 네네네. 얼마나 바쁘실지. 저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너무 힘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대단하지 않지만 네. 그냥 제가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냥
최선 하고 있어요. 네네. 완벽하지 않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시군요. 네네. 몇 살이에요? 제가 41. 아니 아이들. 아이들? 아유 죄송해요. 예, 네. 아이들이 첫째가 예. 이제 만 10살. 10살. 네. 4학년 되나요? 4학년. 네. 4학년. 첫째 4학년, 둘째 2학년, 2학년. 셋째 유치원생이에요. 6살. 와. 한국 나이 6살이에요.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들죠? 예. 근데 둘째가 저희 아이랑 네. 동갑이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에도 등교 전쟁은 Oh no. 맨날 그래요. 그쵸? 우리 예. 둘째가 그냥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얘가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네.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안에 숨기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예. 얘가 로벤 일어나 이렇게 해야 저랑 좀 되는데. 비슷하신데 캐나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교육하실까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교육은 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애들이 자유롭게 많이 놀아야 돼요. 네네네 네. 맞아요. 교육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랑 캐나다 조금 차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에서. 왜냐면 캐나다에서 애들이 맨날 4시까지 학교에 있고 아 네, 조금 길어요. 여기보다. 그래서 네. 여기는 한 1시, 1시, 2시. 2시 네. 반 뭐 이렇게 네. 되면 다 끝나니까. 왠지 한국에 학원 문화 있어요. 예. 캐나다에 학원들 없죠. 몇 개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여기처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조금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왜냐면 돈 엄청 와 경제적으로 예. 전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 3명 다 그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네. 그냥 아직까지 못해요. 네. 학원 그러니까 보내는. 학원을 갈 수밖에 일찍 끝나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들도 일하시고 네네.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예, 안 학교에 그래요. 좀 오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애들 집 가고 엄마 퇴근하고 애들이 있어요. 어떤 방과 후 그런 거 있긴 있는데 네, 네.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엄마도 또 힘들고 힘들죠. 엄마는 행복을 어디서 찾나 뭐 이런 생각도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많이들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네. 요즘 캐나다 사람들이 엄마의 행복, 엄마의 정신 건강. 그 정신 네.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많이 해요. 캐나다 그렇죠.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건강 좋으면 애들도 건강할 수 있고 그럼요. 애들 정신도 그거 다 연결해서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요즘 집중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행복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주 중요해요. 엄마의 행복과 정신 건강이 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맨날. 아, 그거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한국에서 뭐 교육 때문에 캐나다 좋다던데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네. 예, 네. 이민 많이들도 네, 생각하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 한국에 장점이 있고 캐나다에도 장점이 있어요. 물론 캐나다에서 그 자연 엄청 그렇죠. 좋죠. 예, 나가면 다 자연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애들이 정말 똑똑해요. 그래요? 한국 애들 정말 똑똑해요. 어. 꺼내는 말도 정말 신기하다. 와, 그것도 알아요? 여기 애들이 머리가 정말 좋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랬어요. 네.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마다 그 부모마다 그냥 그 결정해야 돼요.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걸 결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아이 3명 키우다 보면 이제 각자 아이들과의 그 연령대에 맞는 또 소통 네.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집에 조금 특별한 스타일인데 네네. 제가 영어로 얘기하고 애들이 한국말로 대답해요. 아, 네. 제 애들 아직까지 영어 잘 못해요. 잘 알아들어요.
둘째 빼고 잘 알아들어요? 네. 미안해요 로빈 사랑해요. 둘째 빼고. 둘째가 계속 네. 엄마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짧게 천천히 얘기해 주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말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들리나 봐요. 네네. 그럴 수 네. 있겠어요. 잔소리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대회 나가시죠. 예. 좋아요. 아이들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게 가장 이제 다둥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네.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 네. 누구 편을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맞아요. 현명한 방법이 있으세요? 방법. Well, 제가 보통 애들끼리 싸울 때 많이 싸워요. 제 애들 정말 많이 싸워요. 첫째, 둘째 특히 정말 엄청 크게 싸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기다리고 오케이 자기끼리 해결하도록.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시간을 엄마 주시는군요. 네 조금 그 다음에 근데 제 애들 요즘 조금 때리는 거 있어서 예. 그거 전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폭력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냥 애들이 이쪽에 조금 얘기하고 네.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 깊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못 하니까 때리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네, 거고. 그래서 네가 직접으로 방법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애들이랑. 저도요. 저도 우리 다 그래요. 스스로 네. 생각하고 네.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네. 표출할 수 있을지. 왜냐면 그 감정 조절하는 거 이거 맞아요. 도구 같아요. 맞아요. 이거 평생 동안 아주 중요한 도구. 그렇죠. 그렇게 그 자기 감정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부터 살고 있고 네. 그렇게 살면 훨씬 행복해요. 그렇죠. 제가 요즘 그거 그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계속 그렇게 그 본인으로 살고 있어서 네네. 제 삶이 그만큼 이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우리가 감정을 좀 조절할 네.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제 생각에는 정신이랑 감정 조절하는 거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교육 중요하지만 네, 감정이랑 정신 잘 키우면 맞아요. 아무거나 하고 싶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그래야 또 공부도 더 잘 할 수도 네. 있는 걸 거고요. 네. 네. 저랑 좀 이게 교육 철학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독일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독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고향이시라고요. 네, 여기를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캐나다에서도. 네. 캐나다에서 토론토 조금 주변한 도시 있어요. 그 네. 도시 이름이 키치너예요. 키치너. 네. 네. 원래 그 도시 이름이 berlin이었어요. Little Berlin. Berlin 그거 독일에 있는 도시죠. 네네네네. 네, 수도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 생겼을 때 berlin이라고였어요. Little Berlin 아니면 Berlin.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겠는데 그 키치너로 변경했어요 이름이. 베를린이었다가 키치너로. 네, 그래서 키치너에 제가 태어났어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경험이 있어요. 네. 그 며칠 전에 제가 촬영장에 있었을 때 네. 다른 배우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와. 그래서 첫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이 그 73년생이에요. 제가 83년생. 그래서 10년 차이 네네. 똑같은 병원. 너무 세계가 그만큼 작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랬어요. 와. 정말 신기하죠. 정말 인연이네요. 그래서 그 키치너 그 도시에서 그 독일 이민하셨던 분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저기 재밌는 축제 해요. 네. 그 Oktoberfest. 그러니까요. 네. 옥토버 페스트가 캐나다에서도 이 네.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캐나다 원래 그거 독일 축제잖아요. 네, 독일 축제. 근데 네. 캐나다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기서 또 해요. 네. 네. 원래는 옥토버 페스트가 그 뮌헨에서 네네네.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캐나다에서도 해요. 키치너에서도. 네. 예. 키치너에서. 역시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살짝 달라요. 그거 캐나다에 있는 거 조금 더 파티 느낌 나나 봐요. 제가 독일 못 가봤는데 그렇게 네, 제가 네.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맥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소시지 그렇죠. 예, 예. 그 캐나다 독일 스타일 소시지 그 우리 제 가족 회사 만든 소시지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 안주. 네, 맥주 네. 안주 저기. 네네네. 제가 맥주 안 마시는데 그 소시지 정말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춤추고 그리고 그 독일 전통 옷 네. 이상 입고 이뻐요.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제가 갔어요 많이 부모이랑. 네. 그 키치너는 네. 이제 동쪽에 캐나다의 동쪽 이제 토론토 근처에 네네네네. 있는 맞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네. 이제 캐나다에서 독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제 키치너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 오타와고 다른 지역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네, 수도 오타와인데 네. 오타와가 정말 정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데예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거 있긴 있는데 네. 오타와보다 토론토 훨씬 재밌어요. 그렇죠.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이 토론토나 밴쿠버 많이 네, 가는 밴쿠버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네네네. 이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네. 근데 토론토 제가 7년 동안 토론토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토론토 조금 잘 아는 편이에요. 네. 저기 맛있는 전 세계 음식 정말 많아요. Little Italy 있고 Chinatown, Hanitown, Little Tokyo, 네. 이티오피안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네. 그거 정말 맛있어요. 그렇군요. 이티오피안 네. 음식. 그래서 맛있는 거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맛있는 거. 네. 딤섬, 조기 딤섬 정말 맛있어요. 네. 차이나타운. 토론토 가시면 이제 네. 세계 음식을 맛보실 네. 수 있고. 세계 음식 투어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토론토 정말 추천해요. 그리고 네. 토론토 CN 타워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것도 볼 수도 있어요. 있죠. 네. 네, 사람들이 항상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 Seven Wonder of the World. 그래서 정말 가봐야 돼요. 네. 이뻐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 하면은 이제 제 친구가 다녀왔는데 레이크 루이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감동이 돼요. 예, 예.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레이크 루이스 그 겨울 가면 네. 정말 사랑스러워요. 와, 그림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보면서 이거 AI인가요? 정말 이뻐요. 네. 네. 그래서 겨울 가면 봄 가면 여름 가면 가을 가면 사계절이 다 예쁜 곳이군요, 레이크 너무 루이스. 이뻐요. 네. 저기도 보드 아니면 스키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저기 휘슬러도 좋은데 네, 제가 레이크 루이스도 좋아했어요. 갔을 때. 예. 휘슬러가 조금 더 파티 느낌이랑 젊은 애들 많이 있는데 네, 휘슬러. 네, 휘슬러. 그래도 네, 레이크 루이스도 추천하고 싶어요. 네, 레이크 루이스. 자연 경관과 겨울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네. 그런 곳이고 또 네. 어디를 소개해 주실까요? 토론토에서 네. 그냥 조금 힙한 장소 가고 싶으시면 퀸 스트리트 웨스트 가시면 돼요. 저기서 완전 힙한 애들 많이 놀고 네. 그리고 음악 많이 들을 수 있고 제가 옛날에 그 포크 뮤직 가수 인디 밴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서 무대 몇 개 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저기 저기서 The Gladstone Hotel, 네. Gladstone Hotel 완전 유명해요. 저기 그 카라오케 노래방 우리로 네, 치면 여기 노래방. 네. 네. 근데 그거 노래방 포맷 아니에요. 노래방 그 큰 무대 모든 사람들이 앞에 네, 할 네, 수 네. 있는 거. 그래서 네.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발표하는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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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곳이군요. 네. 그리고 몬트리올 퀘벡시도 오. 아름답다고. 네, 예, 케벡이랑 그렇습니다. 몬트리올 정말 좋고 네. 저기 맛있는 lobster 푸틴 네. 한번 드셔봐야 돼요. 랍스터 푸틴. 푸틴은 네.
감자튀김이랑 치즈랑 네. 특별한 치즈. 그 치즈 이름이 치즈 커드. 이거 네. 그 치즈 만들 때 떠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걸어가고. 네. 네, 그래서 치즈이랑 고기 소스. 그다음에 그거 특별한 роб스터도 와, 진짜 맛있겠네요. 고소하고 완전 칼로리 폭탄이에요. 다이어트 그래도 뭐 음식 한 번쯤 여행을 가시면 뭐 그래요. 한 번쯤은 네, 드셔도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백 랍스터푸딩. 구케백 도시에 건물들이 완전 유럽 스타일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도깨비 보시면 네,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이뻐요. 음. 정말 가보셨죠? 또 가보고 싶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캐나다 이렇게 춥고 좀 눈이 많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겨울에 가면 좋은 곳 어디 있을까요? 겨울에 그 만약에 토론토 쪽에 가시면 네. 그냥 콜링우드 제 콜링우드. 고향. 네, 네네. 콜링우드 저기 가시면 작은 스키장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예. 큰 산 아니에요. 작은 산. 네. 영어로 그거 escarpment이에요. escarpment. 저기 가시면 스키 많이 탈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블루 마운틴 스키장 그거 유명하고 네. 그거 여름에도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네. 그래서 겨울 가면 정말 재밌게 스키 타고 겨울 스포츠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저기 호텔 정말 이뻐요. 네. 호텔. 콜링우드. 네, 콜링우드에서 한 2시간 정도 가요. 맞아요. 네. 2시간 걸려요. 어디 가면 캐나다 어디 가면 무조건 차 빌려야 돼요. 예. 그죠. 차를.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래요. 그 캐나다에서 그 만약에 온타리오에 있으면 네. 밴쿠버로 가고 서쪽 싶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네, 한참 네. 걸리죠. 차로. 5시간 비행기 타야 돼요. 비행기 5시간이니까 차로는 한참 걸리실 거예요. 네, 그 네. 3일 네. 운전해도 3일 동안. 그렇습니다. 네. 예. 여행 가면 또 아까도 그 랍스터 푸틴도 소개해 주셨지만 네. 또 꼭 먹어봐야 되는 것 캐나다에서 먹어야 하는 음식 추천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오타와 가시면 네. 근데 이것도 블루 마운틴에도 팔아요. 이거 완전 전통 음식이에요. 캐나다 전통 음식. 네. 비버 테일즈예요. 테일. 비버 테일가 네. 비버 거리 아니에요. 근데 비버 좀 그렇게 거리 생겼어요. 네. 왠지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거 도넛 같아요. 근데 아. 납작한 도넛이에요. 네.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의 호떡 비슷한 정말 비슷해요. 느낌이겠네요. 근데 비버 테일. 안에서 토핑 말고 네. 위에서 토핑 하세요. 납작하게 눌러서 네. 위에 토핑을 얹어서 네, 네. 과일 같은 거 올려서 과일 아니면 초콜릿 시럽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치즈도 있어요. 제가 치즈 먹어봤어요. 치즈 좋아해서 그래요. 네. 네. 배고프네요. 네. 네, 비버테일 그거 큰 천이 있어요. 오타와에서 네. 저기서 겨울에 스케이트 할 수 있어요. 아이스 스케이팅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뻐요. 예, 그렇게 스케이팅 하고 비버테일 먹고 네. 그러면 너무나 환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네. 난 캐나다에 왔어요. 그러네요. 캐나다 네. 완전 캐나다 느낌이에요. 예. 아이들하고 가본 적 있으세요? 캐나다에 고향에? 아니요. 그 애들이 첫째, 둘째 캐나다 가봤는데 네네. 셋째 아직 못 가봤어요. 예. 네, 그래서 제 아버지 아직도 실제로 못 만났어요. 셋째. 할아버지랑 지금 뭐 보셨군요. 네. 근데 가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또 캐나다의 정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여기가 엄마 네. 고향이란다. 네, 이렇게 네, 보여주고 소개해 싶어요.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어 연습할 수 있어요. 역시 영어도 고민이시군요. 네. 오늘 많은 뭐 이야기 나눴는데 나를 위한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네요. 애들 위해 제가 그냥 애들 평생 동안 어떤 문제 생기면 네. 편하게 엄마한테 와가지고 말 나눠주고 그렇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 있고 싶어요. 네. 평생 동안. 네. 그리고 그냥 제 엄마 보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했어요. 그런 그렇죠. 모습 보여주고 싶고 네. 왜냐면 엄마 했으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중요해요 저한테. 그래서 네. 제가 끝이 없이 계속 열심히 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 위에 이미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연기 계속 하고 싶고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맞아요.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아이들에게는 뭐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엄마 보고 오케이. 저도 정말 꿈속 있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왜냐면 맞아요. 제가 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어떤 일 하면 제가 상관없어요. 근데 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 일을 하시면 해라. 네. 하면 돼요.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케이. 오늘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캐나다에서 오신 에밀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출신 가수죠.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